네, 그럼 저희 이어서 또 예술계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를 생각을 하시면 사실 여성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들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 뭐 딸, 뭐 누나 이런 식으로만 비춰져 있는데 이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아이돌들을 보면은 점점 나이는 어려져 가고 또 예전에 대중가요 생각을 해보면은 가사는 굉장히 또 수동적인 여성상이 많이 표출이 되었었는데요. 여성이 항상 남성의 조력자 역할로 비추어지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좀 희소식이죠. 그리고 변화의 최전선에 계신 몇몇 분들을 모시고 저희 다음 예술과 여성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 에피소드 영상들 너무 재밌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귀엽고 우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번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제작자 원동연 리얼라이즈 픽처스 대표님의 사회로 배우 겸 가수 엄정화님, 그리고 배우 이정진님, 배우 김성령님, 그리고 유정인 부산영어방송 편성제작국장님 총 5분 모셔보고 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리얼라이즈 피처스의 원동현입니다. 저희 이번에 작년 올해 신과 함께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서 메인 여성 캐릭터가 김양기 양밖에 없어서 참 저희가 엄청나게 제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여성 원톱 영화인 미녀는 괴로워를 제작했다라는 것 점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뼛속 깊이 딸 셋의 아빠라는 점도 예, 그 말씀드리면서, 오늘 되게 그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는 우리 탑 클래스의 여배우님과 또 그 남자 배우님 그리고 언론인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예술과 영화 속에서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시간을 좀 나눌 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정화 씨 오늘 느낌이 어떠신지 예,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이렇게 모여서 어떤 주제를 두고 서로 얘기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사회자고 또 유일한 청일점이신 우리 정진 씨께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오늘 예,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여기 뭐 너무 평소에 더 뵙고 싶었고 또 자주 못 뵈서 죄송스럽지만 또 존경스러운 선배님들과 같이 이런 또 저희가 한 번쯤 얘기를 나눠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예민하다고 또 민감하다고 서로 얘기 안 할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편안하게 또 같이 오신 분들과 호흡하면서 이야기했으면 또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참여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여성 캐릭터들을 많이 안 만든다는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좀 그런 시간 가졌지만, 근데 이분은 조금 예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성령 씨께서는 요즘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느낌이 예 어떠신지? 아, 제가 뭘 그렇게 아니 얼마 전 영화 독전에서도 굉장히 네. 전 강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장렬하게 죽어가지고요. 아니 근데 의자가 왜 이렇게 아프죠? 의자가 진짜 철이어가지고 너무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자 아니에요?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많이들 가셨네요. 원래 너무 오후에 해가지고 지겨워서 가셨나? 네. 그래도 반응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그 많은 방송 제작과 그 뉴스 현장에서 우리 뛰고 계시는 그 언론인 또 우리 국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실망하실까봐 다 유명한 이 영화인들 사이에 제가 그래도 원 감독님 보면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두 사람. 네. 제가 김성경 씨하고 굉장히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함께 끌려오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성실히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에 사실 그 바로 전 섹션에서 그 대담을 나누셨던 문소리 씨가 그 저한테 그 문소리 씨가 배우이기도 하지만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감독이기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에 그 출연해 달라고 그 해서 거기서 제가 정말 진짜 그 여자 배우를 기능적으로만 사용하는 아주 악덕 제작자로 제가 그 출연을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쨌든 그만큼 아마 지금 여배우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서 조금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기능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활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많은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배우분들로서 어떤 고충이나 애로가 있는지 예, 정화 씨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여자가 주체가 돼서 얘기를 끌어가는 그런 작품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미스 와이프를 끝내놓고 지금 3년째인데 어떤 캐릭터를 고민해서 골라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극히 없어서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사실 되게 많은 네. 영화를 하셨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오로라 공주, 또 내가 기억 안 나는 여러 작품이 많은데,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여성의 목소리를 그리고 여배우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배우시잖아요. 네. 저도 독전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너무 초반에 빨리 죽어서
사실 이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제가 저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작품이 없어서 그 외의 것들을 봤죠. 뭐 감독님과 좋은 시나리오와 그리고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한다라는 걸 보고 출연을 했지만 뭐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역할이 너무 작아서 좀 아쉬웠었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상업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뭐 한 예산이 60억대, 70억대 되는 영화들이 1년에 한 60편, 70편 정도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여성이 주가 돼서 좀 흥행했던 영화들은 뭐 2년 전에 덕혜옹주라든지 또 그 아가씨 정도에서 여성이 좀 주체적인 역할로 여성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뭐 우리들이 뭐 우리가 여자를 잘 몰라서 여자 캐릭터를 제대로 빌드를 못해서 뭐 못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변명 같고 또 그 뭐 이렇게 영화 흥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을 주연으로 하면 뭐 흥행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는 이유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루틴하게 그냥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될 거야라는 그 생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작가분들도 여자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시작을 했다가도 중간에 이거 쓰면은 또 뭐에 제작하고 이 영화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어렵고 뭐 아마 중간에 좌절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투자가 안 된다. 네, 네. 그냥 어떤 의욕조차 없어지고 그냥 중간에서 안 쓰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는 곧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좀 뒤에서 얘기했었지만 다양하게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걸 충족시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객분들에게. 이게 이제 W 페스타니까 저는 이게 두 분 남자분께 이렇게 세 명의 여성을 대변해서 묻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지난주에 개막을 했는데 개막식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이 뒤에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으니까 배우들이 너무 성의 없이 드레스를 잘 안 차려입고 왔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느낀 것이요. 대중들이 여배우에게 갖고 있는 인상, 여배우는 꽃처럼 드레스를 꼭 예쁘게 입어야 하고 그런 이미지로 좀 여성이 국한돼 있다면 제작자 입장에서 남자 배우 입장에서 영화 속에서 여배우에게 똑같은 배우로서의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꼭 제가 사회자 같군요. 아니 오늘 W 페스타니까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동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남녀가 동등을 해요? 야, 이거 저보다 위에 있지.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저는 뭐 아직 총각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뭐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좀 저희가 과거에 이런 영화나 이런 매체 속에서의 보여준 모습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선배님이랑 아까 나눴던 얘기들이 이게 저는 지금 뭐 어떤 편가르기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캐릭터 영화가 없다, 남성의 캐릭터 영화가 많다가 아니라 사실 최근에 지난 몇 년간 흥행하셨거나 극장 가서 보셨던 영화들을 보면 어찌 보면 컨셉이 굉장히 비슷하셨을 거라 제가 생각이 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언론사에서 지금 주관하는 이제 페스타지만 저희 남자 배우들도 항상 어떤 작품을 했을 때나 인터뷰할 때 다음에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도 참 현실적으로 너무 얘기를 해요. 그게 좀 저의 어찌 보면 현실을 잘 자각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 캐스팅되는 영화 해야죠. 정말이거든요. 뭐 배우가 당신은 주인공이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 물론 선택하겠죠. 근데 이미 제작사에서 감독님들이 많은 라인업의 배우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선택이 돼서 이 사람이 잘하겠다라고 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배우들끼리는 그래요. 간단하게 술자리하면서 정말 전통 진짜 오리지널 멜로 영화나 드라마 하고 싶다. 절절한 거. 저희 하고 싶거든요. 배우들은. 근데 요즘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보시죠. 요즘 무거운 거 또 사회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억눌려 있고 어느 드라마나 그러니까 어느 TV 방송국이나 영화사도
그런 이유가 1년에 몇 편 없습니다. 이거는 좀 그냥 어떤 편가르기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사회가 돈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다 시청률이 나와야 돼. 또는 관객이 얼마 들어야 돼. 우리가 BPI를 넘겨야 돼. 이런 수익성만 너무 따지는 아쉬운 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변화하기 위해서 좀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작자로서 여기 오늘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책임인데 이제 그 국장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 오늘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녀는 괴로라는 영화를 여성 원톱 김하중 씨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 때 신인의 여성을 원톱으로 했을 때 제 영화 동료들이 네가 이제 이 영화를 끝으로 영화계를 떠나겠구나라는 이제 그 걱정 아닌 걱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을 원톱으로 그것도 신인을 한다라는 거가 사실 굉장히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외연을 넓히는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그 성공했을 경우에 되게 칭송받아야 되는 되게 모험적인 도전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야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좀 느낌을 받아서 12년 동안 미녀는 괴로 끝나고 여성 주연의 영화를 제가 안 만든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화가 스페인 영화를 리메이크한 인비저블 게스트라는 영화인데 거기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거기는 그것도 지금 많은 캐스팅이 주변에 됐나요? 예. 그 저기 중년 엄마가 이제 주인공인데 어쨌든 엄정화 나야. 이렇게요. 어머 두 분 어이구. 예, 예, 예. 저는 일단 관계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빠도 나와요. 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저는 아까 뒤에서 정진 씨가 남자 축구 여자 축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걸 꼭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도 저희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 외치고 또 월컵도 보셨잖아요. 다 즐거워하셨고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근데 오늘 지금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여자 축구를 가서 보신 분 계세요? 직접 보거나 나는 중계를 찾아본다. 중계했어요? 중계 지금 스포츠 채널에서 가끔씩 합니다. 하는데 보시는 분은 없죠. 남자 그래도 국가대표 경기는 어느 정도 본다. 있으세요? 응원도 하시죠? 이건 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이거 여자분들은 보시는데 남자분들이 축구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너무 여자 축구에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 남자 축구 보고 또 남자 축구는 해외 경기도 중계해 줍니다. 새벽에 뭐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리그 뭐 각 전 세계 리그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저희 자체가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뭐 가끔 세계대회 나갈 때 여자 선수들은 되게 뭐 협 지원도 어렵고 힘듭니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어떠한 누구를 편을 갈라서 누가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현 시대에 더 좋아지려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결과가 좋은 싸움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싸우자는 게 치고받고 싸서 우리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속 시원히 얘기하고 같이 손 붙잡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실수하면 실수한 거 서로 인정하고 과거적으로 역사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남자들이 뭐 책임감이 있다 앞서 일한다가 아니라 그냥 저희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이게 변명이 아니라 과거적으로 남자들한테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뭐 항상 다 왕도 남자들만 보여지죠. 뭐 전쟁에도 그렇고. 근데 많이들 실수하셨어요. 하지만 여자분들도 지금 기회가 가는데 또 많이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많이 여성분들이 실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실수를 숙제 삼아서 더 알아서 더 이상 더 많은 거를 하자. 더 이상 실수하지 말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한 번 실수했어 해서 더 이상 기회 주지 맙시다가 아닌 서로 기회를 많이 주는 인정해주는 서로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반응은 없으시네요. 예.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진이 여성 중심의 캐릭터들을 안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들이 관객들이 그런 컨텐츠를 소비해주지 않아서 뭐 안 만드는 건지 전 이제 그런 논의는 조금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여성 중심의
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좀 극단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주체적이고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뭐 남자 캐릭터도 있고 여자 캐릭터도 있는 가운데서 있어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여자 캐릭터 중심의 컨텐츠를 만든다고 대중들이 소비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근데 두 저도 분- 그렇게 네,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여자가 완전히 그걸 이끌어가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에 정말 다양한 것, 우리에겐 다양한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정서들을 골고루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어졌을 땐 분명히 관객은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잘만 관객분들이 많이 저 찾아주시고요. 좀 근처 극장도 많이 가시고 또 요즘 IPTV도 있으니까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또 저희 나오는 거는 더 많이 봐주시고요. 네. 제가 대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 잘 만들어진다고 하시니까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엄정화 씨나 김성령 씨는 저도 방송에 있으면서 굉장히 오래 보아온 배우들인데 이 두 분이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온 건 여배우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사람 배우여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김성령 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미스코리아로서의 김성령이 아니라 큰아이 임신하고 저희 집에 와서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손으로 치킨 뜯어먹던 모습이에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가림이 없는 저런 모습이 참 저 사람을 오래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두 분이 영화에 나와서 막 흐트러진 모습으로 엄정화 씨 만만치 않았죠? 어떤 이렇게 정신 나간 와이프 역할을 할 때 그런 모습, 또 김성령 씨가 정글에 가서 그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쌩얼이야? 라고 느낄 정도의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에 열정을 다한다는 건 여배우를 넘어서 하나의 사람으로 오래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보거든요. 대중은 결국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초기에 그 촉으로 움직이는 아주 말초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없다라고는 못 보겠는데요. 결국 오래가는 건 저는 연기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배우들이 그런 노력을 하실 것이고 제작자께서 그런 상황을 예쁘게 보신다면 대중들이 보러 가실 거죠. 거보세요. 예, 좋은 거 될 거라고 봐요. 예. 감사합니다. 그 성경 씨는 아니 그 성령 씨는 그 많은 시나리오들이 이제 제안이 들어올 텐데 거기서 그 혹시 캐릭터나 뭐 그 연기하셔야 될 대상이 좀 미진하거나 그러면 의견을 막 개진하셔서 수정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편이시거나 뭐 그러신지. 예, 그렇게 하죠. 뭐 요즘은 제 얘기를 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뭐 제 일정도 맞춰주시고 최근에 뭐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흔히들 저희들이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정화 씨나 성령 씨 정도의 그 나이에 있는 여배우들이 막 그냥 너무나 그 타입돼 있는 뭐 엄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닌 조금 더 변별력 있는 캐릭터들을 하려는 것들이 지금 혹시 제안 받으시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들이나 뭐 드라마 대본들이 충분한지 요즘 상황이 어떠신지 제가 뭐 전체 영화를 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거나. 저 역시도 많은 시나리오나 드라마를 보고 있진 않지만 그 연령 때문에도 굉장히 제한이 많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이야기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요. 저희 영화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송강호 씨라든지 설경구 씨, 한석규 씨, 최민식 씨는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배우들이 뭐 30대서부터 계속 30대, 40대, 50대를 관객과 같이 관통하면서 또 그 연령대에 맞는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데 과연 진짜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20대, 30대, 40대를 관통하면서도 그렇게 메인 캐릭터로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 저도 그게 제일 겁이 나고요. 그 지나온 작품들을 봤을 때 그 얘기를 가지고 제가 공감을 하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연기적으로도 갈증이 나고, 또 많은 배우들은 정말 그 좋은 작품에서 메인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그 스스로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의 그 정체성, 진짜, 그리고 캐릭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하느냐, 그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그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라는 작품에서 김윤석 선배님 네네네 같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여배우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품이 많지 않다. 근데 김윤석 배우님께서는 성령 씨 그렇지 않아. 여배우들 충분히 할 작품 많아. 뭐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얼마 전에 이제 암수살인 시사회 이제 보러 와줄래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보면서 그 이후로 그 한 몇 년 됐죠. 이분은 도대체 작품을 몇 개를 하는 거야. 그 이후로 뭐 암수살인 뭐 그 전에 뭐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불과 뭐 독전 뭐 그다음에 그것만이 내 세상 뭐 조연 이렇게 했는데 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계속 뭐 작품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저는 작품을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기회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여배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맡을 만한 캐릭터가 없을 때 그 해외 뭐 메릴 스트립이나 이런 배우들 뭐 이런 이슈돼서 이렇게 보면 정말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검색해서 보면 그 배우들이 1년에 한 3편, 4편씩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품을 많이 하나? 최소 2개, 3개씩은 하더라고요. 메릴 스트립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많구나. 할 수 있는 영화가 많구나. 연기가 안 늘 수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현실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윤여정 씨나 고도심 씨를 보면 어떤 배우도 소화할 수 없는 그만이 가진 그거 있잖아요. 이게 말로 표현 안 되고 그냥 그 배우라서 믿고 보는 보증수표 같은. 저는 배우들이 그렇게 늙어간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작품 속에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자신의 일에 저렇게 열정을 다한. 그래서 자리를 혼자 만들 수 없는 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전체 시스템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감독, 배우, 대중 모두가 또 원하는 자리가 있어야 설기에도 서고 설 자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변화의 노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되게 저는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여배우를 바라보는 그 대중의 시선이 왜 그 드레스를 저렇게 제대로 안 차려 입고 온 거야라고 한 것 같고 또 그 약간의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상류사회라는 영화에서 왜 주연 여배우는 노출을 하지 않는 거야라고 그 영화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이 회자되고 되는데 정진 씨한테 보면 왜 이렇게 남녀 배우들이 뭐 스캔들이 됐건 아니면 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뭐 물론 그거를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진짜 실질적으로 과거에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대 심리, 이 여배우라는 궁금한 신비스러운 그런 또 기대 심리 좀 뭐냐면 과거의 그 안 좋은 것들 저희가 오늘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남녀 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서 돌아가면 대중인 거고 다들의 문제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여자 셀럽이 어떤 문제의 구설에 오르면 다들 굉장히들 궁금해들 하세요. 뭐.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야 이제는 니네 언제 몇십 번에 밥 먹는다도 TV에 나오겠다. 너무 많은 정보량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실 정도로.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포털에 뭐 엔텐땡 들어가시면 어유 뭐 누구 뭔 일 났네. 얘네 또 뭐야. 얘네 뭐가 문제가 있네. 개인 가정사부터 뭐 다 너무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어떤 영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로감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근데 그게 내 친구 나의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한테 냉정한 잣대가 들이대는 거는 맞죠. 근데 그거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대중들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대중입니다.
쟤 뭐 옛날에 무슨 일 있었는데 왜 뭐 나와? 이제는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물론 모든 사람을 용서하자가 아니라 어떤 이런 것들은 그래 개인사니까. 근데 우리 전체가 모두가 그 사람한테 너무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나. 만약에 그게 나였다라면 나한테도 내가 그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네. 앞으로 조금만 짧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냥 두 여배우님에게 정말 이건 대본에도 없는 단도직입적인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정말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그 대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정화 씨께서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뭐 이렇게 그 노출이 안 되고 영화에 드라마에 보이지 않는 게 겁이 난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혹시 원치 않는 캐릭터를 연기하신 적도 있는지 두 분이 혹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이제 연기를 기다릴 전 네. 성령 씨는 어떤? 저도 예. 기억이 예. 잘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감을 하지 못하면 연기가. 보는 분들도 함께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배우로서의 그런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희열이 없이 연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자기가 연기력을 보여주려고 완전히 공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지금 정화 씨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공감하지 못하면서도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 그런 고충들도 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뭐 신인이라도 약간 평등하게 남자건 여자건 떠나서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하실 때 포럼 같은 거 하면 또 여성이라는 것도 일과 또 가정을 병행해야 되는 또 기본적인 고충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저희도 이제 부산에서 이것과 같은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5회째인데 어제 저희도 회의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갔었는데 저희는 테마가 여성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날 항상 드레스를 입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드레스 입고 노는 파티다라는 이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드레스를 입는 게 나쁘다? 너희들은 여성 평등을 주장하면서 왜 드레스를 고집하니? 근데 저희한테는 드레스는 일상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다른 것으로서의 의미. 근데 이제 아직도 사회에서는 여성이면 여자들이 예쁜 거 입고 싶어해라는 편견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개인의 결정의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일과 어떤 양쪽에서의 어떤 취사 선택. 저도 이번에 뭐 상위 1% 워킹맘이란 책을 냈어요. 지난주에. 이 책을 쓰면서 일을 지켜온 20년 동안 너무 힘든 점 그런 거 볼 땐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가치관이거든요. 배우로서도 내가 여배우니까 이건 남에게 이렇게 보여야지 뭐 연예인이니까 이것보다 제가 김성령 씨를 부산에서 만나면요 맨날 무릎 툭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나와요. 화장 하나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땐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도 좀 다니는데 좀 바르고 나오지? 그럼 저 친구는 왜? 이게 난데? 저는 그 당당함이 참 멋지다고 보거든요. 25에 미스 코리아 처음 된 날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저하고 재즈 댄스를 같이 했어요. 뭐 샤워도 같이 하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예요. 근데 이제 오다가 어떤 차량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본인은 그때 얼굴이 굉장히 알려질 때였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딱 섰는데 성령 씨가 차문을 열고 딱 나가려는 걸 제가 잡았어요. 언론에 나간다. 스탑해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스탑하면 사회가 엉망이 된다. 난 바르게 살겠다. 아 저렇게 쭉 가겠구나.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쭉 오잖아요. 무릎 튀어나온 바지 입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당당하게 뭐 나이 들어가는 대로 이쁠 땐 이쁘게 가꾸고 또 아닐 땐 아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대중 앞에서도 좀 떳떳하지 않나? 전 그 생각을 하면서 일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박수 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 나는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랬어요? 귀찮아서 근데 뭐 가끔 뭐 그렇게 하죠. 댓글에 보면 뭐 나 실제로 봤는데 진짜 확 깼어 뭐 이런 정말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근데 네. 저는 지금 그 농담 반 이제 그런데 성령 씨는 화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화장 안 하면 그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은 쌩얼도 저렇게 예뻐 하고 막 굉장한 좌절을 느끼더라고요. 예, 좌절을 느껴서 쌩얼도
이거 칭찬인 거죠, 칭찬? 예, 너무 저기 준비된 발언 같은가요? 근데 오늘 아까 기조연설하셨던 그 수잔 필두가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적었대요. 그 헐리우드에서 여성 캐릭터의 삶은 이미지 좋은 엄마이기고 또 반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도덕적인 이야기 틀에 갇혀 있다라고 이러는데 혹시 그러니까 대중성을 그럼 상업 영화를 막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캐릭터들은 너무 전형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강요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거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예. 우리나라가 그렇죠. 외국의 경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헐리우드도 이제 그 굉장히 대중성을 띈 것들은 이제 좀 파격적이고 막 여전사 뭐 니키타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조금 좀 가정적이고 현모양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캐릭터들이 메인 캐릭터들은 조금 더 수적으로는 더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도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유럽 영화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렇게 심도 있게 여자의 캐릭터나 또 그런 정말 독립적이고 당당한 그런 여자들의 캐릭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그런 작품들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분명히 지금 아까 이정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또 마음이 열리면 분명히 멀지 않아 곧 이렇게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좀 가져봐요. 네, 저도 지금 엄정아 씨의 말에 되게 공감하는데 좀 과도기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저도 이제 조금 옛날 사람이라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W 페스타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그 만남의 장소나 또 어떤 토론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진 씨도 뭐 의견이? 예, 저도 선배님들 말씀에 딱 동의를 하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편가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지금 정말 이런 과도기에 이런 좋은 선배님들 또 저희도 있고 저희 후배들도 계속 버티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꿈을 꾸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사회적인 일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로 보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감독님 제가 요구 하나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수통 같은 거 사무실에서 바꿀 때 어깨에 딱 메고 남자들이 주로 바꾸잖아요. 이제 앞으로 영화에 이게 하이힐 신고 생수통을 다 갈아엎는 그런 캐릭터도 종종 넣어주시고 평등하게 그거 근데 평등하다. 저는 그걸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 여쭤보려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뭐 남자가 생수통을 간다라는 게 뭐 남성성을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냥 그건 남자가 하는 게 그렇죠. 힘센 사람이 힘센 하는 사람이 거. 하는 예. 게 영화에서 그런 거 있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유승용 씨가 네. 생수통 탁 그 기억 뭐였죠? 임수정 씨 나오고 네, 그 영화 있었어요. 그거 뭐 그거 이선균 씨하고 나왔던 네. 예. 남성성의 근데 무슨 그건 상징. 약간의 희화화된 거죠. 맞아요. 마초를 보여주려는 희화한 것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슬슬 저희가 정리하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도 메인 MC나 또는 그 사회 보시는 분들이 또 극단적으로 남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자 MC가 먼저 나가죠. 네, 항상 저희도 대본을 점검할 예. 때 보면 남성 MC한테 먼저 주거든요. 먼저 차고 나와요. 이것도 사실 바뀌어서 가끔은 여성 MC가 먼저 할 수도 나 있는데 그거 불만이. 그쵸. 그거 불만이에요. 요거부터 예. 자막도 꼭 남자가 먼저 나간다? 사실 그래. 아, 네, 근데 좀 그런 게 진짜 있네요. 바뀌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네. 저랑 친한 이영자 씨, 네. 또 뭐 홍진경 씨, 정선희 씨, 또 이렇게 메인 MC로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보면 이게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정말 메인 MC로서 그렇게 송은희 씨도 그렇고 정말 최근 몇 년 전까지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보면서 가끔 정말 좀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의 그런 기쁨도 느껴지면서 저도 방송 희망도, 보면서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좋다라는 기분 이상으로 또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재밌고 예전에 남자들만 이렇게 무한도전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정진 씨 표정 보셨어요? 네. 내 일거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거보다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칭찬해 주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물통 얘기했을 때 누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음식을 해야 돼. 남자는 밖에 일을.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예능에서 제가 음식을 하는데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제가 난 거 같으면 제가 해요.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근데 같이 놀러 갔었어. 남자가 음식을 잘하면 남자가 하면 되는 거고요. 여자가 더 잘할 땐 여자가 하면 그건 남자의 편이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 아까 물통 같은 것도 남자가 더 잘 매면 남자가 매면 되고 또 남자도 또 굉장히 연약한 애들이 있어요. 잘 못 들면 여자분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예, 저는 이제 그런- 나이 먹으면서 허리가 안 좋아서 네, 그러니까 저기 원 대표님 같은 분 계시면 차라리 여자분들 두 분이 하시는 게 괜히 또 허리 다치시면 야 나 저 촬영장 못 나온다 제작 못해 이러시는 것보다는 저희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저는 이제 가족 여행을 갈 때 짐을 다 와이프가 싸요. 그 옷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다 와이프가 싸고 그 대신 운전은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짐을 싸게 되면 제대로 못 싸고 뭐 빠뜨리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걸 잘하니까 와이프가 싸는 거고 운전은 내가 좋아하니까 저는 내가 계속 운전을 하고 돈은 제가 내는데 메뉴는 와이프가 골라요. 그리고 사진 찍기 전에 숟가락 넣으면 딸한테도 혼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좀 힘들긴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성령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또 캐릭터가 없는 것도 좀 문제지만 또는 캐릭터가 있다 그래도 어떤 그 배우의 고정된 이미지가 죄송하지만 이제 정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의 스펙트럼이 조금 약간 푼수 같은 여성도 했다가 또 되게 무서운 여성도 이게 좀 연기 스펙트럼인데 혹시 성령 씨는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 하면서 도회적이고 세련되고 아니면 좀 세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진 그 캐릭터가 좀 많이 오지는 않는지 그렇죠. 그런 저는 부분들에 주로 대한 재벌 재벌 사모님이나 뭐 재벌 아니면 술집 둘 중 하나죠. 나 술집 한 적 없는데 언니? 마담 이런 거 했었는데. 마담 맞죠? 뭐였지? 세련된 마담. 호빠 마담 했었어요. 호빠 마담. 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제가 호빠 마담이었던 것 기억해요. 같아요. 네, 약간 좀 화려한 역할을 많이 해서 저도 그냥 평범한 주부,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요즘 한국 영화 추세가 한 배우가 영화에서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 다음 주도 그 배우가 주연인 남자들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배우들이 설 자리는 그만큼 없다라는 이런 불균형은 캐릭터도 국한돼 있고, 예, 저처럼. 캐릭터도 국한돼 네, 네. 있고 그런 불균형은 정말로 진짜로 이거는 한국 영화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겹치기로 남자 배우는 계속 나오는데 여배우는 전혀 없는 또 보면 또 정화 씨 같은 경우는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코미디서부터 정극까지 또 음악도 하시는데 혹시 막 마음속으로 막 속상해가지고 뭐 그러신 적 근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자기의 배역을 그런 상황에서 혹시 정화 씨는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거 외에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어떤 일을 뭐 할 수 있는 게 뭐 떠오르시거나 뭐 준비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냥 이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걸 보면서 이렇게 어쨌든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 또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이 있고 또 배우들 역시도 고정관념이 있지만 그 고정관념에 항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정말 분명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변화의 안에서 어떤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상태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자 배우들이 이제 그냥 마냥 저는 이제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연락을 해서 원 대표님 오늘 술 한 잔 뭐 아니 뭐 인간관계라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배우들이 문득 뭐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제작자한테 전화를 해서 뭐 그런 관계를 뭐 그리고 정보 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매니저를 통해서 듣는 정보 뭐 내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기가 좀 어렵죠. 그런 거 가지면 네이버 검색 순위에 올라가요. 막 배우가 이렇게 했다더라 막 이래서. 근데 저도 제작을 하면서 뭐 책임이 있지만 작가들은 여성 작가들이 사실 많거든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분들이 여성 작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그 현업의 필드에 계신 여성 우리 배우분들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 아이러니는 관객도 여자분이 많다는 것도 아이러니예요. 또 저는 음악도 하는 입장에서 그 연령은 굉장히 더 낮아지고 또 여자 그 팬덤이 굉장히 또 강하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화관 그래서- 앞에 남녀가 서 있으면 모볼레를 주로 남자가 묻고 여자가 결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관계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 데이트 무비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제 예매되는 걸 보면 그 영화의 구매 결정권이 여성한테 거의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배우가 더 많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했던 영화 보러 갔다가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친구 왜 그래? 그러면 오빠 몰라? 내 마음 모릅니다. 우리는 남자는 모르는데 이걸 한 2번 겪다 보면 2번 정도 겪다 보면 남자애들이 영화 선택을 안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해서 제가 뭐 어떤 특정 영화를 뭐 비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영화도 남자애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성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뭐 첫 번째는 뭐 시나리오 또 장르 감독 딱 보는데 남자 주연 배우도 되게 상위에 있어요.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변인수 중에 하나가 남자 배우도 굉장히 상위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있는데 여성 주연 배우가 누구냐는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도 근데 저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라고 하셨는데 만들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먼저 그 작품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이 또 배우가 또 우선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까 저는 정말 그 어떤 의욕이 중간에서 바스라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또 기회조차 없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글을 쓰는 분들부터 또 제작하는 분들부터 어떤 생각에 좀 용기 있게 변해야 되고 또 가능성 있게 열어두어야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서 사람들도 그 어떤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여자 관객이 이제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면 그들의 결정을 할 때 기준은 뭐예요? 이 영화가 재밌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 멋진 남자들이 무조건 많이 나와. 이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이 많이 나온 영화를 잘 재밌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오는 영화는 약간 저예산과 뭐 기타 등등 이러면 이왕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갔을 때 내가 영화를 자주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면 이왕이면 좀 재밌게 잘 만들어진 영화를 여자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자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정말 뭐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여자 관객들이 나 여자들만 나오는 거 싫어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아주 웰메이드를 만들면 여배우들도 뭐 남자 배우들 나오는 거 이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 영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장르를 불문하고 또 여자 메인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좀 폭넓은 얘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너무 바라고 있어요. 네. 그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제작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희가 극장을 가보면 대부분 이제 멀티플렉스 가시죠. 가보면 이제 몇 개의 계열사에 서로 나뉘는데 뭐 10개 관이면 보통 7개 영화가 하나일 거예요. 많이들 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이건데 그 영화는 저희는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오늘 아침에 하고 중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어떤 날 교차 상영이라고 그래 저희 말로. 근데 어떤 날은 안 해요. 근데 어떤 영화는 막 무슨 10분, 20분마다 막 시작이 돼요. 이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아니 이제 막 누구 특정 직자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가 어찌 보면 금융이라는 이 돈의 논리에 따라서 돈을 그만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 시청률 드라마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다수가 좋아한다. 이 전체 돈이라는 문제가 엮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좀 덜해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거든요. 국내는 굉장히 많이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해도 극장 갔는데 그 영화는 저 이 극장에서 하질 않아요. 어디 예술극장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해외 유럽은 가면 10개관이면 보통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나 그런 감독님들이 두세 개 이상은 항상 그런 영화를 하고 있고 그런 이런 상업적으로 해외 그 헐리우드작이든 한국 영화든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가 막 7편씩 7관씩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자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매출을 내야 되고 돈을 만들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극장과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문제들도 왜냐하면 이런 제작자나 이런 분들한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좋은 여자 캐릭터 영화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더 앞으로 더 많이 찾아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다양한 영화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이런 거는 변하고 있고 더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관객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가장 크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는 모르는데 베텔 지수인가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여성 캐릭터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를 계량화시키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그런 거가 현저히 떨어지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여러분들도 왜 도대체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의 성평등도 사실은 같이 보조를 맞춰 주셔. 사실 이런 논의가 한 3, 4년 전서부터 되게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평판을 신경을 써야 되는 상업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라도 정말 그 영화 속에서의 드라마 안에서의 성평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자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분들도 거기에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장님 혹시 뭐 아니 지금 나가시다 돈 10,000원씩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펀드레이징을 이제 시작해서 여성들 스스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발적인 참여 뭐 이런 자리에 이런 이야기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놓칠 걸 또 세 번 네 번 들으면서 각인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도의 의미들이 모이다 보면 네,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 정말 달라졌어요. 느끼시죠? 그럼요. 네. 저희 처음에 데뷔해서 제가 20대 때 30대를 바라볼 때 또 30대에서 40대를 바라볼 때 쫓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항상 고민하는 게 다음 작품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도도 많아졌고 또 그런 만큼 또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녹여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도 더 느끼고요. 네. 뭐 정진 씨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아, 근데 뭐, 잠깐 요 네. 말씀드린데 근데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캐릭터가 중요한데 영화 현장에서의 성평등은 거의 제가 전체를 보진 않지만 거의 성평등은 거의 완벽하게 현장에서의 성평등은 이루어졌다라고 촬영 느끼거든요. 현장에서요? 예. 그 제작 과정에서의 성평등은 완벽하게 거의 저희 완벽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큰 무리가 검사하러 한번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한번 얼마든지 예. 제가 대표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게 저도 이제 여기 선배님들 다 뭐 겪었지만 제가 이제 3년 전에 독립을 회사를 차렸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를. 1인 기획사보다 이제 제 여자 배우가 3분이 계시고 남자 배우가 1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2분은 이제 한참 후배라 신인이라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나는 여기서 선배로서 뭐 좋은 것도 받고 안 좋은 것도 막 그런 과도기 변화기지만 너희들도 있지만 편한 거 다 얘기해. 오히려 남자 배우가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뭐 어떻게 해서 미안한데 우리는 그냥 소주 한잔 먹어 편하게 얘기하자.
왜 여자들은 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편드는 게 아니라 여배우로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들이 나중에 그 많은 고민과 시간을 잘 보냈을 때 그 폭발력을 전 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인들 또 방송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 부탁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나가시면 대중이시고 관객이신데 한국 대중문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변화와 빠르게 더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제 슬슬 저희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되게 그 영화를 만들면서 저도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크게 걱정하는 게 여성 캐릭터도 문제지만 또 몇몇 배우분들이 주연을 그 독식해서 다양한 캐릭터들 또 다양한 배우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도 좀 그만큼이나 또 조금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드는 제작진이 좀 더 노력하고 그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더 절실해지고 그게 더 외연을 더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보시기 요즘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또 한국 컨텐츠가 해외로도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보면 다 홍콩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중심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막 창피하다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면 어떤 그 지금 새롭게 이렇게 성평등에 대한 영화 속의 성평등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 의견들이 좀 있으시면 네, 제작하시는 입장에서 용기를 내주시고 또 이게 정말 시나리오가 좋고 작품이 좋으면 그 배우 그 얘기를 어떤 배우가 채우든 간에 잘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배우들은 그만큼 갈증이 있고 또 의욕이 충만한데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기를 내주시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여성학과가 참 생기고 2기에 시험을 보러갔는데 대학원 시험 문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미스 코리아로 당선이 되면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라는 걸 여성학적 관점에서 풀어라가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는 참이었어요. 제가 그 시험을 볼 땐 일단 미스 코리아가 되면 다 배우가 되고 돈도 좀 벌고 근데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면서 본인이 노력하거나 자신의 캐릭터를 갖지 않으면 사라진 미스 코리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미스 코리아도 있고요. 완전 다른 사람 이제 미스도 아니죠. 아줌마 코리아가 이렇게 되셨지만 제 이 얘기는 세상의 사회는 어떤 분위기는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해외로 우리도 눈을 돌려서 이런 운동, 예술계의 여성의 얘기를 하는 것도 오늘 수잔 팔로디도 사실 외국분이잖아요. 70년대 미국의 여성 운동이 한국에 지금 벌어지는 일과 같다. 저희도 이제 충격받고 조언받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은 사회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해외 사례 많이 보거든요. 열린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예술계에서도 큰 변화를 이루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류가 이런 한류 수출이 그들이 바라보는 한류에 대한 책임을 또 다 지셔야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변화가 큰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그 여성 배우로서 혹시 성정 씨는 본인이 뭐 봤던 외국 영화나 또는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이런 캐릭터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뭐 보셨던 아니면 그냥 생각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요. 나는 뭐 이런 캐릭터를 한번 연기해 보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살림하느라 바빠서 아들들이 아니, 커서 저는 뭐꼭 악역이든 뭐 뭐 최근에 뭐 프랑스 영화였나 기억이 뭐 와인에 관한 영화였는데요. 그냥 굉장히 그 잔잔하고 그냥 남매끼리 와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와인 농장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너무 일상적인 영화였는데 그런 영화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또 상도 받고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길래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얘네는 이런 영화도 만드는구나.
이런 영화도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거기서도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였는데 이제 딸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영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너무 막 이렇게 자극적이고 막 이슈화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한 영화도 외국에서 과연 이런 영화에 이런 시나리오에 누가 투자를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 네,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화 씨는 뭐 본인이 생각하셨던 캐릭터나 뭐 저도 뭐 갑자기 제목이 확 생각나는 건 없는데 메릴 스트립의 작품을 보면 철의 여인이라는 그런 그 대처 영화도 수상. 있고, 예, 네,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진짜 멋있는 깊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뭐 네. 정화 씨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또 그 가수로서의 싱어로서의 아티스트적인 면도 있고 연기도 앞으로도 전 계속 병행해 주셨으면 두 개를. 아니, 너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음악도 노래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소외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물론 뭐 아이돌이 아니고 또 신인 여가수가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여가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뭔가 소외가 되고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는 굉장히 좀 사기가 떨어지고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힘을 냅니다. 아이, 네. 응원의 박수가. 예. 이런 표현 저는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화 씨는 항상 섹시하세요. 저는 섹시하다는 표현이 그 성적인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로서의 리스펙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귀감이 되시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액트리스기도 하시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계속 길게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정진 씨도 그 같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또 같이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대두됐던 문제에 있어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 저희가 뭐 다 또 배우 쪽이 많아서 이런 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엄정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도 너무 한쪽으로 편식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셔서가 아니라 저는 작년 이제 겨울이었죠. 그때 선배님 엔딩 크래신 노래 나와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그 음악도 저희가 요즘 세대도 좋아하지만 저희가 들었던 노래고 또 그리고 뭐 특히 따로 안 말씀드려도 음원 차트도 전부 다 한쪽 연령층으로 확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임창정 씨가 또 다시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선배분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동안 받았고 앞으로 받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끔 또 드라이브하거나 날씨 좋을 때 이럴 때 그런 노래 들으면 좋잖아요. 뭐 그쪽에서 지금 워낙 주체가 돼 있는 음악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음악들도 오래오래 들어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영화도 당연히 너무 상업성이 짙은 영화보다는 아까 말한 여성 영화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다 여러분들이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다 떠넘기는 것 같지만 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시도 해주셔야 되고 떠넘기시네요. 네, 응원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더 많은 예술인들이 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저희보다 더 멋진 선배님, 더 후배님도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네, 뭐 마지막인가요? 네. 이 시간이 네, 네, 다 됐다 그러네. 아니, 뭐 편하시게 말씀 다 네, 하십시오. 아니 우스갯소리 한마디 드리면 그 언어에 대한 그 선입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에 그 추석에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 친구가 놀러를 왔어요. 9살, 10살 된 아이들이. 그래서 음식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음식을 하면서 아유 성묘도 가야 되고 너희도 큰 집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다 떠오르시죠? 그랬더니 이 꼬마가 네 확장해서 74평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순간 빵 터지면서도 얘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영화 예술에서도 여성과 예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고정관념을 자꾸만 보여지는 거 외모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치는 일부터 신과 함께 영화에 나온 여배우를 보면 무슨 기준으로 여배우를 고르셨을까? 사실 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연기력 보신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보신 거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한 걸 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단어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는 거죠. 영화를 보는 맛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넓게 확장해보는 훈련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영화를 고르면서도 저부터라도 좀 이제 그런 훈련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네, 아주 이런 자리가 아주 전 행복하네요. 네. 저도 요즘 한 가지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왜 나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을 나이 들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분들은 남성과 대립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그간의 불평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저희들서부터 현재도 사실 불평등해 있고 그 전에도 많이 불평등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는데 저희들도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본 세션은 모두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어서 바로 W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선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침 10시부터 가서 지금 저녁 6시가 다 됐습니다. 남성 대 여성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주제로 여러 연사들이 와서 자기의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저희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잘 보살피고 집에서 가정 살림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희 딸은 나가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이런 문제를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것을 한 곳으로 모으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의 취지였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바꾸자고 했던 것이 오늘 이런 포럼을 갖게 된 큰 의미였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의견을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 또 내가 아닌 다른 성의 생각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데일리는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런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곽재선 회장님과 또 오늘 토론 진행해 주신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